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급기, 터보차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급기란 무엇일까요? 과급. 과하게 먹는다. 뭐를? 공기를. 과하게 공기를 먹는 장치가 바로 과급기입니다. 막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해서 막 엔진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급기는 또 서징 현상이라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있거든요. 이 서징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젤 기관의 출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젤 기관의 출력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지시마력 IHP, 이 실린더 내에서 터지는 이 압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75 곱하기 60분의 PLAN 하고 K까지 우리가 곱해줬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P는 뭐였죠? 평균 유효 압력이죠. 그 다음에 L은 행정이고요. 얘는 피스톤의 단면적이죠. 그 다음에 이건 회전수죠. 실린더 수고. 그래서 결국 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길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배기량을 크게 하면 되겠다. 실린더 부피를. 그 다음에 회전수를 좀 더 고속 회전하면 출력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자꾸 엔진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 회전수를 높이는 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솔린 기관에서 우리 선박은 여러분 고속 회전인가요? 아니죠. 보통 저속 회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전수를 늘리는 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단 말이에요. 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평균 유효 압력이죠. 이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이면 엔진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내가 출력을 높일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이기 위해 탄생된 게 바로 과급기죠. 그냥 대기압의 압력으로 내가 공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밀도가 높은 공기를 내가 실린더에 넣어주고 폭발하면 더 많은 공기를 내가 연소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급기를 배워볼 겁니다. 고! 자, 그럼 과급기란 무엇이냐? 과급기는 내가 제한된 크기의 기관에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더 많은 공기를 실린더 내로 공급을 하는 거고 우리는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 탄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과급기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하여 밀도가 높은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과급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독립된 정동기를 구동하는 기계 구동식 과급기를 슈퍼차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독립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주기관에서 배출하는 폐열, 배기가스를 터빈 과급기, 터보차저가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 바로 터보차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터보차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스톤이 여기 있죠. 실린더가 여기 있죠. 여기 흡기 밸브 있고요. 배기 밸브 있습니다. 보아하니 얘는 사행정이죠. 흡배기 밸브가 위에 다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자, 빵 하고 배기가스가 나가서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터빈을 돌리게 되겠죠. 이 터빈을 돌리면 이 같은 축으로 연결된 지금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임펠러라고도 하고요. 블로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축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따라 돌겠죠. 하지만 얘는 이걸 돌리지만 얘는 이걸 돌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아주 일석이조죠. 배기가스 안 버리고 그냥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아이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에어 쿨러를 거쳐요. 왜?
우리가 폭발하는 이 흡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쿨링을 시킨 다음에 인테이크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흡기 밸브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과급기의 한 사이클인데요. 이거는 4행정이고요. 우리 선박에서 쓰는 건 보통 2행정이기 때문에 2행정 사이클 기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생성이 되었죠? 자, 배기가스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버려요. 버리기도 해야 되죠, 여기도. 다 쓸 순 없으니까.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아이는 터빈을 돌립니다. 이 터빈을 돌리고 같은 축에 연결된 이 원심식 송풍기 있죠? 이거 약간 그 원심 펌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임펠러. 그래서 얘를 돌리면 공기가 흡입이 되죠. 공기가 흡입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여기에 냉각수를 흘려줍니다. 왜? 얘 차갑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밀도를 가지는 공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기 냉각기, 에어쿨러를 거쳐서 바로 이행정이기 때문에 흡기 밸브가 아닌 소기공으로 얘를 넣어주는 거죠. 요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엔진 전체 도면으로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행정 우리 그 메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여기 있죠. 그리고 배기 밸브가 여기 있고 여기 아마 소기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 배기가스가 생성이 되어서 나가요. 가스 리시버, 배기가스 리시버, 배기가스를 모아두는 곳이죠. 모아두는 통이에요. 이 통이 터보 차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 터빈을 돌릴 거고 같은 축에 또 여기 블로어가 있겠죠. 임펠러가 있겠죠. 그러면 공기를 흡입하겠죠. 공기를 흡입하고 얘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에어쿨러를 지나서 얘를 또 모아두는 에어 리시버가 있어요. 이 에어 리시버를 통해 소기공으로 흡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엔진을 보고 배기가스 나가는 배기가스 리시버, 터보 차저, 에어쿨러, 에어 리시버, 소기공 요 가스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급을 해서 좋은 점이 있어야겠죠. 왜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MI, 평균 유효 압력을 높여서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죠. 제일 중요합니다. 과급을 하는 주된 이유예요. 그다음에 저질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뭐 비싼 가솔린유가 아니라 중유를 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과급기 터보차저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더 많은 공기로 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를 통해 이제 카본이 끼거나 그런 장애물들이 없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 따른 장애를 줄일 수 있고요. 단위 출력당 기관의 무게와 설치 면적이 작아지죠. 왜? 평소보다 얘가 출력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과급기가 있는 과급기관과 과급기가 없는 무과급기관을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무과급기관은 이 출력을 키우려면 엔진 사이즈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PLANK 했을 때 AL을 키우면 기관이 커지잖아요. 그건 과거의 방법이고 우리는 과급기라는 걸 개발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배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하의 변동에 따라 흡입 공기량이 조절된다. 열 효율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엔진을 막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이 배기가스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갈 거잖아요. 터보차저에 있는. 그러면 얘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블로어의 어떤 이 임펠러도 열심히 돌죠. 얘네 둘이 같이 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하를 많이 먹고 있어. 그럼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해. 얘 도는 걸로 조절이 되죠? 나 지금 적게 돌고 있어. 부하 많이 필요 없어. 조금 돌죠? 그럼 얘도 조금 돌죠? 얘도 조금 공기를 유입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공기 흡입량이 조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동압과급과 정압과급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인데요. 동압과급, 정압과급. 이름에서 여러분 일단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하다. 배기가스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기가스의 압력이 일정한 것이 바로 정압과급. 그럼 동은 무엇이냐? 움직인다. 계속해서 변화한다. 뭐가? 움직일 동. 배기가스의 압력이 계속해서 바뀌는 친구가 바로 동압과급입니다.
그러면 생긴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이게 동압식이고 이게 정압식인데요. 동압식은 보면 실린더에서 바로 터빈으로 들어가죠. 실린더에서 바로 터빈, 실린더에서 바로 터빈, 바로 터빈을 때려 돌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내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그때그때 변하는 걸 계속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동압 과급이에요. 대신 얘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죠. 바로바로 때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맥동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터빈 자체의 효율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정압식은요. 실린더에 나와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배기 매니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르죠. 하지만 배에서는 보통 배기 리시버가 있죠. 배기가스를 담아두는 이제 일정한 통이 있죠. 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이 배기가스의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해진 이 상태에서 이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하니까 훨씬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맥동이나 이런 얘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얘는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속도 에너지에서 압력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 모아두잖아요. 모아두면서 에너지에 손실이 생겨요. 그쵸? 에너지에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저부하일 때, 엄청 저부하, 엔진이 작게 돌고 있을 때 얘는 에너지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빈을 돌려줄 때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카바가 안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저회전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바로 때려 넣잖아요. 에너지에 손실이 없죠. 그래서 얘는 저부하 운전까지도 카바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고출력, 고부하로 갈수록 더 좋은 건 누구다? 바로 이 정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조 블로어는요. 우리가 엔진을 처음에 시동 걸 때는 배기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빈을 돌릴 수가 없죠. 이 터빈을 못 돌리니까 선풍기도 안 돌고 공기가 흡입이 안 되잖아요. 시동 걸 때는. 배기가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 블로어를 둬서 내가 보조 블로어를 시동을 걸어주면 배기가스가 없이도 압축된 공기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과급기에는 서징 현상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과급기, 송풍기 측에서 압력과 유량이 뭔가 불안정해서 서징 하는 이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서징 현상인데요. 서징 현상이 너무 과하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보셨나요? 방금 터보차저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는 이 필터 측에서 갑자기 푹 갔다가 이렇게 다시 애가 쪼그라들었죠. 이거는 이제 압력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차다 보니까 릴리프 밸브가 열리면서 압력을 배출하는 현상을 여러분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서징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징 현상은요,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거는 뭐가 공급이죠? 배기가스. 그다음에 수요는 흡입 공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서징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저회전, 고부하입니다. 자, RPM이 낮은데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봐봐요. RPM이 낮아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많이 형성이 되나요? 배기가스가 적죠. 배기가스가 적으면 터빈이 적게 돌고 공기를 우리가 많이 흡입할 수 없죠. 압축을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량이 적어져요. 근데 고부하란 말이죠.
고부하 상황에서는 내가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지금 딱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배기가스는 적게 나오는데 나는 많은 공기량을 필요로 해요. 이때 바로 서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찬찬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증가. 엔진이 많은 힘을 필요로 하여 더 많은 공기를 요구하지만 회전수가 낮아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회전수가 낮으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블로어가 돌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블로어 압축기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공기를 많이 압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압축돼서 충분히 압축되지 않아 압력이 불안정하게 변하고 이로 인해서 서징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서징의 말들도 여러분이 좀 귀에 익으셔야 돼요. 자, 과급기 송풍기에 이게 임펠러죠? 압축기이기도 합니다. 예, 송풍기의 출측 밸브를 어느 정도 이상 죄이면 유량과 압력의 극심한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기의 유량과 압력이 불안정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량과 압력이 불안정하다. 유량과 압력이 불안정하다. 이 말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밸브를 어느 이상 조인다는 거는 내가 밸브를 조려서 유량을 조절해서 압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이면 이 서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이면 이런 극심한 변동이 일어난다. 이때 서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서징은 과급기의 회전부를 축방향으로 진동시키고 베어링 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서징이 일어나느냐. 서징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아래에 지금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자, 과급기 토출 압력이 맥동할 경우. 여러분, 압력이 맥동한다는 거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징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시면 고부하로 배가 선회할 때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저회전 고부하라고 했죠. 저회전 고부하. 우리 배가 선회할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RPM이 높아요? 아니죠. 천천히 돌잖아요. 근데 이 회전할 때 토크를 많이 먹잖아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회전 고부하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흡배기 밸브나 소배기공, 인터쿨러, 에어쿨러, 배기보일러 등의 오손이 심하다. 그러면 저항이 늘어나겠죠. 이 오손이 심하다는 거는 결국 저항이 많아진다는 거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 서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프로펠러가 공전하거나 흡수가 얕을 때 여러분 공전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약간 이거랑 또 반대죠. 공전하게 되면 회전수는 빠르죠. 회전수는 빠른데 부하는 작죠. 그래서 이런 또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엔진 급정지. 엔진을 여러분 급정지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엔진을 급정지하게 되면 아까 막 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기가스는 계속 나오죠. 내가 정지를 해도. 그러면 터빈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송풍기도 돌아가요. 공기를 흡입해요. 근데 내가 엔진 정지시켰잖아요. 이 공급해줄 때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압력이 계속 차겠죠? 그럼 아까처럼 빵 하고 이렇게 뱉어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터빈 노즐 손상. 터빈의 노즐이 손상되면 결국 여기도 저항이나 마찰이나 카본이 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과급기 측의 토출 압력이 상승하고 이 서징 영역에 접근한다라는 말은 이 서징에 관련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 유량이고 여기가 토출 압력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서징 영역이냐면 지금 이 책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면 서징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서징 영역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내가 이 선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유량을 늘리거나 토출 압력을 낮추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유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압력이 상승하죠. 토출 압력이 상승하니까 여러분 서징 영역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선체의 오손. 결국 이것도 선체에 오손이 오게 되면 저회전하는데 고부하가 걸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징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저항을 줄인다. 서징 선을 이동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급기 전후에 죄임을 둔다. 그래서 얘 죄임을 둠으로써 공기의 유량을 일정하게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송풍기의 토출축 공기를 일부 방출한다. 압력이 너무 차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압력을 방출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흡기 및 배기밸브 절탄기 노즐링 상태를 주기적으로 내가 점검 관리해서 소재를 해주면 저항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빠르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과급기 하면 우리는 출력을 높여준다. 더 많은 공기를 내가 압축해서 넣어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평균 유효 압력을 높여주는 게 이 아이의 역할이었다. 보겠습니다. 압축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압축비를 높이려면 여러분 엔진이 커져야 되죠? 아니죠? 그 다음에 기관의 전격 회전수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회전수 높이는 거 아니었죠? 온도를 아니죠? 그 다음에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한 장치이다. 답 A. 자, 평균 유효 관련 PMI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 뭐였죠? 과급기죠? 자, 다음 무과급 기관에 비해 과급 기관의 이점이 아닌 것은 과급 기관의 이점을 찾으면 되겠죠? 출력이 증가한다. 맞죠? 기계 효율이 높아진다. 맞죠? 왜? 내가 공급해준 일 분의 실제로 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한 일이 많아지니까 기계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지시 열 효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거는 얘가 더 많은 출력을 내는 건 맞지만 지시 열 효율이라는 건 보통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과급기를 달았다고 해서 지시 열 효율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낮아진다. 같은 연료 대비 더 많은 공기를 빵 하고 태우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답 4. 자, 다음 디젤 기관에서 동압 과급과 정압 과급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여러분 효율은 누가 더 좋다? 정압 과급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얘는 에너지에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저부하일 땐 조금 어렵다. 저부하에서 유리한 건 동압 과급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터빈의 효율은 동압 방식이 좋다. 틀렸죠? 자, 과급기의 크기는 정압 방식이 더 작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러분 동압 과급은 많이 배기가스가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그걸 다 커버하려면 엔진의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정압과급은 내가 일정한 압력으로 얘네들을 모아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정압 방식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과급률이 낮을수록 동압 방식이 더 유리하죠. 저부하일 때. 얘는 에너지의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동압 방식은 배기의 블로다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게 바로 배기 에너지 바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 가. 자, 그다음 디젤 기관에서 과급을 하면 출력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PMI. 답 나. 자, 지금 파란 문제는 서징 관련 문제거든요. 자, 서징 현상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말했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저회전 과부하. 고부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흡입 공기의 음향 발생 현상.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블로어의 임펠러 진동 현상. 아니죠. 자, 유량과 압동의 맥동 현상. 이거죠. 유량과 압력.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유량과 압력의 어떤 일정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답 4. 자, 과급기 서징의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여기서 말했어야 했네요. 보면 자, 공기 냉각기의 공기측이 심하게 오손되었어요. 저항이 증가하겠죠. 맞고요. 프로펠러가 공회전할 때 RPM은 높은데 부하는 낮죠. 공급과 수요가 안 맞죠. 자, 주기관의 회전수를 서서히 감소시켰어요. 이건 아니죠. 급 감소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서히는 아니죠. 맞고요. 자, 급 선회하는 경우 이거 저회전 고부하. 자, 다음 동압 과급 방식과 비교하여 정압 과급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이죠. 생각해 볼까요? 정압 얘가 더 효율이 좋다.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저부하는 카바가 조금 어렵다. 크기가
작다. 압력을 일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고부하, 고출력으로 갈수록 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형으로 된다 맞고요. 저부하 운전 범위가 넓다는 동압과급이죠. 바로 배기가스를 넣어주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어서. 이거 맞고 답 나. 자, 다음 동압 방식과 정압 방식의 과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네요. 터빈의 크기는 정압, 동압 누가 더 큽니까? 동압이 더 크죠? 그래서 정압 방식이 동압 방식보다 작다. 맞고. 블로다운 에너지의 이용은 동압 방식이 유리하다. 맞고요. 자, 동압 방식은 배기가 전주입함으로 터빈 효율이 좋다. 전주 유입이 제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효율이 좋진 않죠? 정압 방식이 더 좋죠. 답 4. 기관의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부하일수록 자, 정압 방식이 배기 에너지 이용에 유리하죠. 자, 정압 방식의 특징을 모두 고르래요. 정압. 과급기의 진동이 작다. 맞죠? 저부하 운전의 범위가 넓다는 동압이죠. 고과급일수록 과급률이 높다. 맞죠? 과급기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동압에 비해서. 맞죠? 배기가스 분출 에너지 이용도가 높다. 이거는 동압이죠. 바로 때려 넣어주니까. 그래서 답은 1, 3, 4가 되겠네요. 답 나. 배기, 터빈 과급 디젤 기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동압식은 배기관 내에서 배기압이 심하게 변동하죠. 그죠? 그래서 맥동 현상이 많아서 효율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동압식은 밸브의 겹침을 크게 하여도 역류가 일어나는 일이 적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동압식은 각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바로 터빈에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각자. 그쵸?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서로의 배기가스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오버랩 할 때 흡기 밸브 쪽으로 배기가스가 밀려나가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배기가스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 압력을 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정압식은 저부하에서도 충분한 급기 압력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이거 동압식이죠. 정압식은 과급기의 고장시 출력 저하율이 비교적 낮다. 맞는 말이고요. 저부하에서 얘는 어려웠어요. 왜요?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으니까. 답 4. 자, 과급기의 서징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저항을 줄이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어의 서징선을 저유량측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선이 있었죠. 이 서징 영역. 여기가 유량. 여기가 토출 압력이었죠. 그러면 이 서징선을 저유량측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이 선을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럼 서징 영역이 줄어들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과급기 전후의 배기가스 및 공기 통로를 약간 조인다. 약간 조이면 압력을 내가 일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관의 토크를 증가시키고 회전수를 내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부하고 회전수를 내린다. 저회전이죠.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요. 답 아. 자, 무과급 디젤 기관을 과급 디젤 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자, 과급을 해주면 뭐가 변하느냐. 효율 좋아지죠. 압력 높아지죠. 평균 유효 압력 높아지죠.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배기 터빈 과급기에 이게 우리가 쓰는 터보차저죠. 원심 송풍기에서 발생되는 서징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블로어의 저항 줄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송풍기 디퓨저의 입구 각도를 크게 한다. 이거 모르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과급기 전후에 죄임을 둔다. 맞죠? 송풍기 디퓨저 입구 각도는 변경하지 않고 임펠러 출구 부분에 폭을 잰다. 폭을 죄니까 압력이 일정해지니까 이것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게 얘죠. 송풍기 디퓨저의 입구 각도를 크게 한다. 약간 임펠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디퓨저라는 게. 결국 이 임펠러에 들어오는 얘의 각도를 내가 크게 하면 여러분 면적이 많아지겠죠. 그럼 저항이 증가하겠죠. 저항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이 유량에는 좋지 않겠죠.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 과급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압과급, 정압과급을 분류해내고 내가 이 특징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서징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 저회전, 고부하. 보통 이럴 때 우리 서징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런 과급기 관련된 문제,
서징 현상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